네, 안녕하세요. 오늘 손목 손가락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번에는 초음파 이제 손목 손가락 초음파 총론을 했고 오늘은 이제 근거 있게 강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뼈 관절 이렇게 좀 할 거고 다음에는 뭐 인대 힘줄 이렇게 할 거고요. 오늘은 뼈 관절인데요. 뼈에 대해서 간단하게 뼈 관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뼈는 요골입니다. 네, 이 뼈는 요골이고, 요 뼈는 네, 척골이죠. 네, 척골이고, 그 다음에 주상골, 월상골, 뭐 삼각골, 뭐 대능형골, 소능형골, 뭐 유두골, 유골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수골이 있습니다. 중수골, 중수골이 있고, 그다음에 기저골이 있죠. 그리고 중절골이 있습니다. 중절골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절골이 있어요. 말절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뼈에 대해서는 이제 다 했고, 관절은, 이 관절이, 그러니까 이 수근골과 원위부 수근골과 그 중수골의 관절을 뭐라고 하냐? CMC 관절이라고 합니다. 이건 CM 관절, 네, CM 관절이라고 해요. 네, CM 관절. 이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원위부 수근골과 중수골 사이에 있는 관절을 시행 관절이라고 한다. 해서 나중에 오늘 또 시간을 할 텐데 CMC 관절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요 관절, 중수골과 기저골 사이에 있는 관절이 MP 관절. 네. MP 관절의 가장 유명한 질환은 뭡니까? 아까 CM 관절에서 가장 유명한 관절은 엄지손가락 관절염, 요 CMC 관절염. 이게 되게 유명한 질환이고요. 관절에서는. 네. 그 다음에 MP 관절에서 유명한 질환이 방아쇠수지. 예, 방아수지. 그 다음에 스키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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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엄지손가락, 척측, 측부인대 손상. 예, 엄지손가락 MP 관절의 척측 측부인대 손상. 이걸 이제 스키무지라고 하는데, 스키무지가 더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어, 기저골과, 그쵸? 중저골 사이에 관절을 PIP 관절. PIP 관절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유명한 게 잼드핑거, 손상 손가락. 항상 손가락 삐면 그 두째 마디가 많이 삐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끝에 관절을 뭐라고 합니까? 가장 끝에 관절을 DIP 관절이라고. DIP 관절. 요거는 이제 퇴행성 관절. 이 질환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요 관절은 IP 관절이라고 합니다. IP 관절이라고 해요. 엄지손가락은 IP 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아셔야 돼요. CM 관절, MP 관절, 그다음에 PIP 관절, DIP 관절. 요거는 좀 아셔야지 네, 뒷부분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뼈부터 하겠습니다. 뼈부터. 어, 뼈에서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골절. 네, 골절. 골절의 포인트. 이제 골절의 포인트. 이제 골절은 대부분 큰 손상입니다. 대부분 큰 손상이에요. 그래서 어, 뭐 살짝 넘어지거나 살짝 삐끗했다고 해서 골절이 잘 되지 않아요. 좀 크게 넘어지거나 크게 다쳤을 때, 그 다음에 뚝 하는 느낌과 또는 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이 정도의 느낌의 손상이죠. 대부분 골절은 큰 손상이고요. 근데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큰 손상이고요. 그 다음에 손상 이후로 많이 붓습니다. 많이 붓고 주변에 이게 피멍도 이렇게 좀 큰 손상이다 보니까 어, 많이 붓고 피멍도 이렇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딱 봤을 때도 예, 좀 육안으로 봐도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병변, 손상 부분이 많이 좀 부어 있거나 멍이 좀 드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골절의 특징, 지탱을 잘못합니다. 지탱을 잘못해요. 만약에 이제 다리라면 잘 못 걷고요. 손이라면 이제 잘 못 짚어요. 지탱을 잘못합니다. 그리고 병변 부위, 손상 부위에 압통이 되게 심하세요. 심해요. 네, 눌렀을 때 압통이 되게 심합니다. 그리고 초음파 봤을 때, 이제 초음파에서 보이는 특징, 음, 골막 아래에 출혈이 보이고요. 이제 골절이 되면 이제 출혈이 생깁니다. 예, 뼈도 이제 혈관이 있으니까 예, 골절이 되면 이제 출혈이 있어요. 네, 골막 아래 부에코 출혈이 또 보이고요. 그리고 그 단절이 보이죠. 이렇게 단절이 네, 스텝 바이 스텝 단절이 보이고 움직일 때 벌어집니다. 벌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원장님이 딱 봤을 때 골절 환자의 특징 망문문절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딱 봤을 때 잘 못 걷거나 아니면 잘 못 짚어요. 네, 잘 못 짚어. 망. 그 다음에 많이 부어 있고 주변이 멍이 좀 들어 있습니다. 망. 예. 그 다음에 환자가 심하게 다쳤다. 다친 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다친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예.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쳤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뭐, 다쳤나 안 다쳤나 이런 경우가 없고요. 대부분 이제 정확한 그 시점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다쳤다라고 딱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그때 순간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각인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 문,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압통이 되게 심합니다. 압통이 심해요. 네. 그리고 초음파 봤을 때, 뼈 라인을 볼 때, 뼈 라인에 당연히 뭐 단절을 보겠지만 출혈을 봐야 돼. 골막 아래 출혈이 있는지, 그 다음에 단차가 있는지, 네, 단차가 있는지, 벌어지는지, 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초음파 하나만 가지고는 그렇죠? 골절을 이렇게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원장님들에게는 망문문절 초음파가 있기 때문에 놓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또 견형골절이 있습니다. 네, 견형골절은 그 인대나 힘줄이 붙는 부분, 그죠? 인대나 또는 힘줄이 뼈에 붙죠. 뼈 부착부에 골절된 거를 부착부에 골절된 거를 이제 견형골절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혈관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견형골절은 거의 근처에 붙여만 놔도 잘 붙어요. 네. 견형골절은 잘 붙습니다. 네. 그래서 견형골절은 뭐 힘줄이나 인대가 부착되는 뼈 부분에 이제 강한 힘이라든지 어떤 견인력 때문에 골절이 된 게 이제 견형골절이죠. 어버션 플렉처고 그리고 초음파에서 견형골절이 정말 잘 봅니다. 네. 엑스에서 놓치는 부분도 초음파에서 많이 잡아내요. 그래서 뭐 수궁골, 뭐 손가락 이런 데도 있고요. 특히 이제 손가락 이런 데 골절이 많거든요. 그래서 PIP 관절인데 DIP 관절에도 많은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PIP 관절의 이제 손상, PIP 관절은 잼드 핑거, 손상 손가락이다 보니까 이 염자, 염자로 인해서 인대 손상이라든지 뭐 장측판 손상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견형골절이 좀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히 요 원이부 여기 중절골 요 끝부분에 여기에 골절이 좀 잘 나타나요. 예, 그래서 손바닥 측도 그다음에 측부 뭐 요측, 척측 그렇죠? 이렇게 볼 때, 네, 손바닥 측도 보고, 요 척측도 보고, 요측도 볼 때, 항상 봐야 될 게 좀 원이부, 이 부분에 티플렉처가 있는지 이런 것도 유심히 봐야 되고요. 또 하나,
망치 손가락이라는 병이 있어요. 망치 손가락. 네, 망치 손가락이라는 병이 있는데 특히 이제 PRP, DRP 관절 요 끝부분에 이제 신전근건 끝부분에 이렇게 붙죠. 말저골이 붙는데 여기 골절이 이제 골성 망치손가락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망치손가락은 이제 건성이 있고 골성이 있는데 건성은 요 힘줄이 파열이 되는 경우에 건성이고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골성 예, 이렇게 그 말자고 요 끝부분에 원위부 쪽에 이제 골절되는 거 이제 골성 망치손가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PRP 관절, 네 그다음에 DRP 관절 그리고 원장님들이 이제 꼭 보셔야 될 게, 처음에 이제 손가락이 삐면 많이 붓잖아요. 예, 많이 부어요. 많이 부어서 초반에 잘 못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좀 봐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이 뭐냐면, 뭐, 임상을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손가락이 이제 디아피 관절이 삐었다 그러면 이제 잘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움직임이 있는지. 처음에 많이 부으면 잘 안 움직여져요. 많이 부으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잘. 그러다가 한 붓기도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견연골절 이런 것도 의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인대 힘줄의 손상이라든지 견연골절 이런 것도 의심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아피 관절에서는 네, 장측 면에서 이 부분, 척측에서도 이 부분 중점적으로 보는데 뭐 측부 같은 여기도 기저골 쪽에서도 골절이 좀 잘 나타나요. 견형골절이. 네. 이런 경우가 정말 놓치기 싫습니다. 네. 66세의 여환인데 5월 20일 날 땅 짚고 넘어져서 예, 따라서 치료를 받았는데 안 나은 거죠. 음, 안 나은 거죠. 그래서 이거 뭐지라고 했는데 초음파를 했더니 전형적인 골절 소견이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뼈 보면 네, 단차가 보이죠. 네, 단차가 보이는 골절 소견이 보이고 이 부분에 골막 아래 출혈 소견도 좀 보이고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이거 골절, 선상골절. 네. 이런 경우에 환자는 계속 치료하는데 아프죠. 골절이니까 아프지. 네. 왜 안 나? 왜 안 나? 그러다가 어, 만약에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네. 잠깐. 어, 만약에 이 얘기를 안 했다면 네, 환자는 계속 치료받았는데 안 나으니까 정형외과 갔겠죠. 정형외과 가서 사진 찍었더니 골절. 그럼 저 환자가 화가 나겠죠. 네, 화가 나서 내가 이거 뭐 열흘 넘게 내가 치료를 했는데 어? 이거 왜 이거 골절인지도 몰랐냐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근데 처음부터 딱 얘기하면 신뢰도가 많이 향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 네. 골성 망치손가락. 요거는 대부분 견형골절은 그렇게 이렇게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네.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어, 이 견형골절된 부분이 나중에 이제 떨어져서 초반에는 이제 염증이라든지 통증을 유발하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면 좀 멀어지고 동그래지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거는 평생 후유증을 남겨요. 이건 아셔야 돼요. 견형골절 대부분은 나중에 후유증을 남기지 않습니다.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래서 견형골절이 돼서 이제 기- 캐스트 못해서 이렇게 잘 안 붙은 경우, 제대로 안 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그러나 골성 망치손가락은 평생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돼요. 못 펴요. 못 핍니다. 평생 이렇게 하고 살아요. 예. 그래서 손 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렇게 어, 후유증 장애로 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잡아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캐스트만 하면 좀 잘 붙어요. 음. 어, 이 경우 MP 관절의 이제 골절이죠. 네, MP 관절의 네, 골절이고 보시면 중수골 이 부분에 그렇죠. 건측 같은 경우는 뼈가 이렇게 스무스하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환측 같은 경우 이렇게 골절이 있죠. 네, 그래서 50세 여환인데 네, 오지 중수 부분 네, 이제 골절인데 5주차 초음파 영상입니다. 근데 포인트 제가 예전에 이제 골절에 대한 설명했을 때 그쵸. 일주일은 그쵸 뭐 염증기 아니 붓는 시기고 그다음에 뭐 2주에서 그 이제 일주일 지나고 나서 뭐 7일에서 한 21일까지는 이제 연성 가골기라서 막이 붙는 시기고 거의 3주차 때 가골이 이렇게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칼러스 이렇게 가골이라고도 하고 병원에서는 이렇게 골진이라고도 합니다. 뭐 뼈진, 골진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이렇게 가골이 이렇게 있으면 아니 경성 가골이 딱 있으면 딱딱한 가골이 있으면 이거는 아 이제 붙었다. 예, 딱딱한 게 뭔가 이렇게 해서 시멘트처럼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캐스트를 푸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5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보여요. 칼러스 가골이 없죠. 이런 경우는 다시 캐스트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네, 3주 기부스하고 네, 2주 반기부스를 한 상태인데 원래 원칙은 네, 캐스트를 해야 되고요. 근데 캐스트가 왜 좀 그러냐? 3주 이상 그렇죠? 3주 이상 캐스트를 한 경우는 관절에 강직, 유착이 옵니다. 관절에 강직. 그래서 원장님들도 이렇게 진료 이렇게 환자 보시면 오랫동안 이렇게 기부스하신 분 보면 이렇게 뭐 손가락이 뭐 손가락이든 뭐 팔꿈치든 간에 이렇게 강 유착이 돼가지고 관절의 가동 범위가 많이 제한이 돼요. 이런 거 아마 봤을 겁니다. 그래서 어, 원칙은 이제 3주 하고 이제 풀어놓고 한 2주 정도 보고 다시 이제 기부스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2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붙지 않으면 지연유합. 네, 그다음에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까지 이제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붙지 않으면 불유합이라고 칭하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잘 안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진짜 안 붙는 경우 있어요? 안 붙는 경우 많아요. 특히 뭐 새끼발가락 이런데 안 붙어가지고 평생 그냥 골절된 채로 사시는 분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좀 많이 걷고 나면 막 붓고 막 그래요. 아프고. 많이 붓고 막 아픈데 그래도 뭐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잘 안 붓고 나이 드신 분들은 또 핀을 박는데 네, 핀 박는 게 또 그렇죠. 네. 요것도 포인트. 이 방아수술 같은 거 볼 때도, 네, 이 엄지손가락, 이 엄지손가락에는 요것도 포인트. 엄지손가락에 종자골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세사모이드 본. 힘줄 안에 뼈가 있거든요. 힘줄 안에 뼈가 있는데, 특히 외전근 같은 경우는 다 뼈가 있어요. 힘줄 안에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아수지 본다고 이렇게 쭉 보는데, 가끔 이렇게, 네, 이렇게 보게 되면, 방아쇠 볼 때 이렇게 봐야 되거든. 이게 굴곡이니까.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가끔 원장님들이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네, 굴곡이 아니죠. 외전이죠. 외전 근거를 보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힘줄 안에 이렇게 하얀 게 이렇게 딱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야? 골절인가? 석회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종자골입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에는 요측과 척측에 다 종자골이 있고요. 새끼손가락에도 있는 경우 있고 없는 경우 있고 그래요. 인체 최대 크기의 종자골이 뭐죠? 인체 최대 종자골. 스개골. 맞습니다. 네, 스개골. 스개골도 이제 대퇴사두근 안에 있는.
뼈죠. 이 원장님도 힘줄 내부에 뭔가 석회인가요? 아니요. 힘줄 내부에 이렇게 힘줄이 보이죠. 이렇게 힘줄이 쭉 보이는데 힘줄이 쭉 보이는데 힘줄 안에 하얗게 보입니다. 석회예요? 아니요. 종자골입니다. 네, 종자골. 또 이제 뼈에서 이제 무혈성 괴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무혈성 괴사. 그 무혈성 괴사 가장 유명한 무혈성 괴사가 뭐죠? 무혈성 괴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무혈성 괴사. 되게 뭐 그렇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되게 유명한 질환이죠. 그래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소성 어린아이들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 든 사람의 대퇴골두 괴사가 있어요. 그래서 연소성 대퇴골두 괴사를 뭐라고 하냐? 레그 칼베 페르체스라고 해서 L LCPD라고 하죠. LCPD라고 얘기하죠. 네. 그 무혈성 괴사의 원인은 뭐냐면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그냥 갑자기 혈류 공급이 안 됩니다. 예, 뭐 원인은 뭐 압박, 손상, 뭐 여러 가지 원인을 두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이런 원인을 추정을 하는 거고 뭐 어떤 확실한 원인은 없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뼈에 혈류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뼈가 딱딱해지죠. 딱딱해지면서 부스러져요. 네, 부스러집니다. 이게 이제 무혈성 괴사고요. 음. 근데 이게 혈류 공급이 쭉 안 되다가 예, 그 부분만 이제 혈류 공급이 안 돼요. 더 진행되냐? 아닙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볼 때 괴사라고 해서 뭐 썩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뼈가 그 부분에 혈류 공급이 안 되면서 뼈가 딱딱해지고 부스러져 버립니다. 네. 그게 이제 무혈성 괴사인데 어, 대표적인 게 이제 고관절이죠. 고관절.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잠수 많이 하는 분들, 잠수, 뭐 당뇨 환자들, 잠수 많이 했던 분들, 그 다음에 뭐 알코올 중독자,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뭐 생기는, 근데 그런 원인도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대퇴골두 쪽에 혈액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서 딱딱해지죠. 처음에는 몰라요. 딱딱해질 도 모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바스라지죠. 바스라지고, 예, 그러면서 바스라지면서 어떻게 돼요? 예, 그때는, 예, 뭐, 우리가 말하는 양반 다리도 잘 못하고, 걸을 때도 막 쩔뚝쩔뚝 거리죠. 그리고 더 심해지면 통증 때문에 어때요? 예, 뒤뚱뒤뚱 거려요. 예, 뒤뚱뒤뚱. 예, 뒤뚱뒤뚱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못 짚으니까 뒤뚱뒤뚱. 네, 뒤뚱뒤뚱 거죠. 네, 그런 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애기들 같은 경우에 이제 대퇴골두 무혈성 연소성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이제 레르카르페체스인데 그 어, 보통 이 책에서는 유전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봤는데 쌍둥이인데 둘 다 레르카르페체스 일란성 쌍둥이였는데요. 둘 다 레르카르페체스였어요. 그래서 한 명은 좀 심해가지고 수술을 한 애였고요. 한 명은 수술 안 하고 계속 좀 지켜보는 애였거든요. 예. 책에는 유전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쵸? 뭐, 책에서는 뭐, 어느 날 과활동을 하다가 손상으로 인해서 혈류 공급이 안 돼서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제가 이제 제 경험상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똑같은 일란성이 똑같이 뭐 다치진 않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뭐 유전이 좀 큰 것 같고요. 그 예전에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시장에서 그 안진뱅이 해가지고 뭐 타이어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진뱅이들. 예. 이게 다 그 레그 칼페츠 어렸을 때 레그 칼페츠에서 앓으면서 고관절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못 써서 못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죠. 근데 요즘에는 왜 없어졌냐? 그런 사람들이 애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이제 관리하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병이 그렇게 안진뱅이가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안진뱅이가 많았었던 게 다 그런 병들. 예, 왜 갑자기 레그캠페스를 하냐? 요것도 이제 부유성괴사 키엔백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키엔백이 뭐냐면 월상고래 괴사가 되는 거예요. 월상고래 괴사. 그 배구 선수 중에 유명한 배구 선수인데 키엔백 병으로 은퇴한 사람이 있어요. 제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배구 선수 중에서 아마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배구 선수 중에서 키엔백으로 인해서 은퇴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 또 이제 갑자기 이제 혈류 공급이 안 되면서 뼈가 딱딱해지면서 으스러지고 그다음에 울퉁불퉁해지죠. 그래서 뭐 통증도 있고 그다음에 포인트. 이게 뭐가 지나가죠? 무슨 신경이 지나가죠? 정중신경이 지나가죠. 이게 정중신경이 눌러가지고 나중에 이제 정신경이 큰 손상을 또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엔백 같은 경우에 네 이것도 이제 좀 신경 손상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병이 있다. 어, 이제 아까 뼈에서는 뭐였죠? 이제 골절, 골절 다시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골절, 그다음에 견연골절, 그다음에 키앤백 요거 세 가지만 손목 손가락에서는 이제 요거를 좀 잘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항상 이제 강의할 때 원장님들에게 이렇게 딱 테마별로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야지 원장님들이 그러니까 뼈, 관절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는 게 이제 원장님들이 진료할 때 이렇게 좀 먼저 접근을 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어, 그냥 여기 있으면 전부 다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씩 뼈의 문제인가? 관절의 문제인가? 인대의 문제인가? 힘줄 문제인가? 이렇게 하나씩 제껴가면 훨씬 임상이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차를 딱 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이순이에요. 뼈, 관절, 뭐 인대, 힘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근육, 신경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쭉 나가면서 이렇게 진도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뼈 포인트. 그리고 이 순서가 무슨 순서냐면 제 또 이거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뭐 초음파에서 제가 저번에 이제 뭐 심근건을 보자, 힘줄을 보자, 손등의 힘줄을 보자, 정신경 보자, MP가 이게 제가 임상하는 순서예요. 네. 환자를 볼 때 뭐 이 순서로 보고요. 그다음에 뼈 관절 요것도 제 임상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궁금하실 텐데 왜 이 순서를 했나요? 제가 이렇게 임상을 하니까 편하고 빠르더라고. 빠르고 되게 빠르고 편하고 진단의 정확도가 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순서로 임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항상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설명을 해드려요. 네, 제 머릿속에.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 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어, 그냥 뭐 임상 이 원장님들이 임상에 더 접근하기 편하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텍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입이 좀 불어터가지고 말할 때마다 좀 아파가지고 발음이 조금 안 좋습니다. 제가 입이 많이 불어터가지고 좀 피곤해가지고 요즘에 입술이 다 불어터가지고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예. 그렇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매일 강의를 해가지고 요즘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강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월요일도 강의하고 수요일도 강의하고 목요일도 강의하고 토요일도 강의하고 일요일도 강의하고 하니까 거의 요즘에 거의 매일 강의하다 보니까 예,
입술이 좀 부르텄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조금 안 좋아요. 예, 예, 발음이 조금 안 좋습니다. 예. 아,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저는 다 강의 교재는 다 있거든요. 예, 뭐 강의 교재는 있어고 뭐 강의 교재를 뭐 만들면서 하면 더 힘들 텐데 제가 뭐 다행인 거는 뭐 강의 교재를 만들면서 강의를 하지 않아서 원래는 진짜 강의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강의 교재 만들면서 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뭐 저는 뭐 강의 교재는 다 만들어 놔가지고 예전에 이거 뭐 이 강의 이거 이 강의를 제가 지금 첫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강의만 한 14번, 14번, 1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힘들진 않습니다. 네. 자, 관절하겠습니다. 관절. 아, 여기가 이제 CM 관절이죠. 네, 여기가 CM 관절. 네. 그 다음에 관절이 있는데, 네, 눈여겨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TFCC라는 게 있어요. 어,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성장 강의를 했었거든요. 네, 성장 강의를 했었는데 어떤 원장님께서 저한테 딱 좋은 질문을 하셨었습니다. 네. 되게 어떤 원장님이 저한테 되게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예, 성장 실습을 하다 보니까 네, 원장님들이 음, 제가 한번 좀 공유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성장 실습을 하다 보니 이게 첫 콜에서 이렇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는 이제 성인들은 이게 다 뼈죠. 성인들은 이게 뼈가 됩니다. 이렇게 뼈가 되죠. 이렇게 해서 이 뼈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뼈가 되죠. 나중에 이게 뼈가 되는데 첫 골이. 근데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연골입니다. 연골이 돼. 연골. 애기들 같은 경우는 연골이죠. 그래서 무의 코로 쫙 보이죠. 네. 그래서 어떤 원장이 이번 주 일요일 날 성장 실습을 하는데 한 원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했어요. 요게 하얗게 뭔가 계속 뭔가 보여요. 이게 하얗게 뭔가 보여요. 이렇게. 뭔가 보여가지고 이건 뭐예요? 라고 질문하셨었거든요. 이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TFCC라고 네 TFCC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척골이 이제 연골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TFCC가 되게 잘 보여요. 근데 어른들은 이 부분이 이제 뼈가 확실히 되니까 이 부분이 좀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애기들은 TFCC가 정말 잘 보입니다. 애기들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이제 TFCC. 이 부분이 TFC. 이게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인데 어, 이 척골과 그렇죠? 이 월상골, 삼각골 이 사이는 바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요골과 뭐 주상골은 거의 붙어 있거든요. 요골과 주상골은 거의 붙어 있는데 척골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섬유 연골 복합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런 데 인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TFCC라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TFCC 인저리가 있는데, 네. 가끔 이제 TFCC 인저리 환자가 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이 이제 다친 환자예요. 이 부분이 다친 환자인데, 어,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TFCC 인저리냐 아니냐를 어떻게 하냐?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환자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어나 보라고요. 이렇게 해서 짚고 나서 일어나 보라고요. 그랬을 때 통증 있으면 예, 티부시 인저리를 강하게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장님들이 이제 뭐 어렵게 막 TFCC 인절이냐 아니냐 이런 걸 막 어렵게 하실 수 있는데 그냥 되게 간단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체중을 지탱해서 일어서라고. 체중을 지탱해서 이렇게 손을 팔걸이에다가 네, 팔걸이에다가 손걸이에다가 이렇게 지탱해서 일어서라고 하면 통증이 있으면 이제 TFCC 인저리를 의심을 하고 네, 슈어 테스트 네, 슈어 테스트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부분 척골과 이제 삼각골, 그쵸, 삼각골하고 이제 월상골 그 사이에 이게 삼각성룡과 복합체가 있는데 이게 손상을 이제 TFC 인절이라고 합니다. 음, 증상은 뭐 이 부분에 통증이 있고, 네, 이렇게 하면 좀 척골 쪽으로 편히하면 좀 아프죠. 그리고 여기 같은 거 잘 이렇게 뭐 이렇게 바벨 같은 거, 바벨이라든지 덤벨 같은 거, 특히 덤벨을 잘 못해요. 네, 덤벨. 아, 또 이것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 바벨은, 바벨이 이게 바벨입니다. 이게 기다란 봉같이 생기는 게 바벨이고요. 그 다음에 덤벨은 이렇게, 이렇게 돼, 우리 막 한 짝씩 운동하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덤벨이에요. 네. 덤벨. 네. 그 다음에 캐트벨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막 이렇게 생긴 건 캐트벨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덤벨 같은 거 이렇게 들 때, 네. 덤벨 같은 거 이렇게 들 때 통증이 있죠. 그래서 이쪽이 아프고 예, 편히하면 아프고 덤벨 같은 거 힘줘서 이렇게 들 때 통증이 좀 있는데 포인트는 네, 이 포인트. 네. 요 상태에서 통증이 있으면 강하게 의심을 합니다. 네. 대부분 뭐땅 짚고 나서 이렇게 뭐 손상이 있거나 아니면 덤벨 같은 거 잘못 들었을 때 덤벨 같은 거 잘못 들거나 뭐땅 짚고 넘어지거나 덤벨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직업병도 이렇게 또 있고요. 테스트는 이제 셔 테스트가 있고 슈어 테스트가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어, 네, 슈어 테스트는 요겁니다. 네, 요거. 네, 슈어 테스트는 네, 이거. 그래서 월상골하고 이제 삼각골을 잡고 나서 월상골과 삼각골을 잡고 나서 이렇게 흔드는 거죠. 이렇게. 네, 흔드는 거고. 네, 네, 흔드는 거고 이렇게 흔드는 거고. 슈어 테스트는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 이렇게. 네, 두상골하고 월상골하고 잡아서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 밀어버리는 거. 네. 밀면서 이 부분에 통증이 있는지. 네. 그래서 쇼크 테스트는 이빨 흔들듯이 흔드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쇼크 테스트는 밀어버리는 거, 밀어버리는 거, 밀어서 통증이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이 감별을 해요. 네, 초음파에서 잘 안 보여요. 초음파로 잘 안 보여요. 네, 초음파로 불행하게도 잘 안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손상이 이 부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잘 안 보여요. 여기는 어느 정도 보이는데 이 부분이 좀 잘 안 보여서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부분 손상들이 그 중심 혈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손상이 잘 안 났거든요. 그래서 어, TFCC는 솔직히 이학 검사로는 되게 알아내기는 쉬운데 초음파로 이렇게 알아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안 보이는 부분이 많아서.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골이니까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근데 애기들이 TFCC 인저리가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검사는 이제 움직여보라고 하고, 네, 압통 검사하고, 네, 쇼 테스트, 쇼 테스트 하고요. 네, 초음파로 네, 상태라는데, 만약에 손상이 있으면 무에코가 나타나요. 무에코. 네, 무에코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무에코. 그 MRI에서는 하이퍼 시그널. 네, 하이퍼 시그널. 그 다음에 초음파에서는 무에코. 네, 무에코. 약간 초음파하고 MRI하고 거꾸로 나와요. 그래서 그쵸. 그 MRI에서는 물이 어떻게 돼? 하이퍼시그널 하얗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초음파에서 어때요? 검게 나오잖아요. 검게 약간 거꾸로 나옵니다.
초음파 진단하고요. 뭐 화폐, RCT하고 화침 효과 좋아요. 화침. 네, 화침 치료하고 약침은 N약침, 초음파 보면서 이 부분이 직격으로 넣는 유도 약침, 그다음에 뭐 봉침 치료 이렇게 하고요. 첫 주는 매일, 2주차부터는 주 3회 해서 2주마다 이렇게 진료해서 네, 뭐총 4주에서 6주 정도 이렇게 치료 경과 잡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중심부 80%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TFCC 같은 경우에는 100% 이렇게 딱 낫진 않아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딱 100%까지 이렇게 딱 낫는다 이런 느낌은 또한 2, 30%좀 남습니다. 네. 그다음에 관절염을 할게요. 관절염. 네. 관절염을 하겠습니다. 관절염은 이제 퇴행성 관절하고 류마티스 관절이 있는데 쉬워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별은 어떻게 하냐? 예, 감별은 뭐 어렵진 않죠. 예. 고유관절염은 어디에 병이 생기냐면, 예, 그쵸. 관절, 면. 예, 그래서 골극. 특징은 뭐냐면, 예, 퇴행성 관절은 이제 연골이 부분적으로 닳아있고, 부분적으로 닳아있고, 그 다음에 골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형이 딸려옵니다. 그래서 연골이 부분적으로 닳아있고, 골격이 있고 변형이 있는 이게 이제 퇴행성 관절, 고유관절염의 특징이고요. 류마티스는 그 활액막에 염증이 생겨요. 네, 예. 판누스가 형성이 되면서 그 염증 덩어리, 이 활액막이 비유가 되고 활액막이 염증, 활액막 비유가 되고 활액막이 염증이 생기면서 판누스가 형성되면서 연골과 뼈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네, 이런 병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그렇게 좀 달라지고요. 임상에서는 포인트. 제가 그냥 임상적으로만 딱 얘기해 드릴게요. 퇴행성 관절은 많이 쓰는 관절의 병이 옵니다. 이 포인트.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이게 류마티스 관절이냐 퇴행성 관절은 좀 헷갈릴 때 이 관점만 보시면 돼요. 류마티스 관절은 뭐라고요? 아니, 퇴행성 관절은 많이 쓰는 관절. 손가락으로 하면 손목 손가락이니까 어디요? DIP. 또는 PIP, 손상 이후로 관절. 음, DIP 관절이라든지 PIP 관절, 손상 이후로 관절염 있는 사람들. 이런 게 대표적으로 퇴행성이고요. 그 다음에 류마티스는 안 쓰는 관절에 이제 염증이 잘 생겨요. 수근관. 환자가 왔을 때, 끝이 아프다 하면 뭐 그냥 눈 감고 그냥 퇴행성 관절이구나, 고유관절염이구나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가 아프다고 하면 류마티스 관절을 강하게 의심을 합니다. 여기가 아프다고. 여기가 아프다고. 그리고 포인트 많이 쓰는 관절이 뭐 교과서에서는 뭐 오전에 심하면 류마티스, 오후에 심하면 퇴행성, 그다음에 뭐 대칭이면 뭐 비대칭이면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임상하는 사람이잖아요. 임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인트, 아까 제가 말하는 포인트가 예, 중요합니다. 예, 안 쓰는 관절에 많이 안 쓰는 관절에도 관절염 있으면 강하게 의심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젊은 사람, 젊은 사람은 퇴행성 관절이 잘 안 오거든요. 젊었는데 관절에 병이 있다? 관절은 거의 노화기 때문에 노화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데 많이 안 쓰는데 관절염이 있다? 그렇죠? 많이 안 쓰는데 관절염이 있다? 예, 그리고 안 다쳤는데 예, 젊은 사람이더라도 많이 쓰는 사람, 많이 다친 사람은 퇴행성 고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월요일 날, 지난이었구나. 지난주 토요일 날 발목 관절 하는데 20대 후반의 여원장님이 보니까 발목 관절에 비골하고 쪽에 골격이 있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20대 원장님이었는데, 여원장님이었는데 많이 다쳤대. 그래서 퇴행성 관절이 있구나, 골관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젊은 여자가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았는데 골관절염이 생기진 않아요. 근데 류마티스는 젊은 여자들.
많이 안 쓰는다. 안 다친 사람들이 관절염이 생긴다. 그래서 강하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대부분 이제 관절염이 오면 막 관절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안 써요. 혹시 써서 아플까 봐 사람들이 안 씁니다. 어, 그렇죠? 만약에 이제 원장님도 생각해봐요. 여기에서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아파. 이렇게 많이 썼더니 좀 아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루 이틀 정도 안 써봐요. 사람의 심리가 뭐냐면 안 써봅니다. 네.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면 낫는 사람이 있고요.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이 있어요. 예. 안 썼는데 아프면, 예.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면 류마티스 가능성이 너무 높고요. 안 썼는데 좀 덜 아프면 퇴행성 관절이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뭐 조조강직을 빗대어서 뭐 류마티스하고 골관절염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우리는 임상가잖아요. 포인트.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은 많이 쓴 날 다음날 아침에 조조강직, 아침에 막 붓고 막 아파. 네. 많이 쓴 날 다음날. 근데 류마티스는 많이 안 써도 안 써도 아침에 조주강직 통증이 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 안 쓰는 관절에 염증,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젊은 여자, 그렇죠? 많이 안 쓰고 안 다친 사람이 관절에 염증이 있거나 그리고 노동과 활동과 관계없이 통증과 염증이 있으면 이제 류마티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게 가장 포인트. 제가 이게 막 임상해 보니까 거의 문진에서 여기에서만 딱 갈려 놓으면 거의 다 감별이 되더라고요. 네. 이런 거는 솔직히 의미 없어요. 이런 거는 한번 보시고, 한번 보시고, 제가 임상 포인트 딱 세 가지 포인트 얘기했죠? 그 임상 포인트라면 잘 안 놓치더라고요. 저는 안 놓쳤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관절염 있으면 이제 어뢰인 검사하고 압통 검사하고 이제 스트레스 이렇게 흔들어 보죠. 네. 초음파로 이제 봐서 뼈 관절 연골이 뭐 닳아 있는지 골격이 있는지 변형이 있는지 아니면 이 활액막 비유가 있는지 네, 이런 거로 봅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관절에도 하침도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N약침, 봉침, 초음파보면서 약침을 하고 첫 주는 매일, 네. 일단 2주차부터는 주 3회, 네, 그 다음에 2주에 진료하면서 6주에서 8주 정도 하고요. 네, 이 약 쓰면 대체적으로 이제 손목이나 손가락 관절 뭐 이런 거에 다 효과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하루분이에요. 이게 하루분이에요. 이게 하루분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제가 이렇게 하면 맨날 개인톡으로 이거 뭐 예를 들면 뭐 보름을 쓰려고 30일분 쓰려고 하는데 이거 몇 첩 얼마 해야 됩니까? 하루분이 하루분. 네. 케이스. 여기 계신 원장님인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 계신 원장인 것 같아. 잠깐, 여기 계신 원장님. 네, 여기 계신 원장님. 여기 계신 원장님이, 네, 여기가 아프시다고 하더라고. 여기가 아프시다고 하더라고, 여기가. 네, 여기가 아프시다고 해가지고, 봤더니 여지나 다름없이 골극이 있었습니다. 골극. 골극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능경과하고 중수구 사이에, 네, CMC 관절. 네, 그래서, 보통 이제 CMC 관절이 있습니다. CMC 관절. 엄지손가락 관절염이라는 게 있는데, 네, 엄지손가락 관절염이 있는데, CMC 관절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중년 여성분들, 50대 여성분들이 가사에 많이 하는 50대 여성분들이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네. CMC 관절이 어디가 포인트냐? 네, 여기, 네, 여기. 그쵸? 중수골하고 대능경부 사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50대 중년에 가사에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좀 다친 분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이분도 봤더니 눌렀을 때 되게 아프고 움직일 때 통증이 있고
처음 봤을 때 골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극 주변에 이렇게 약침 같은 거 놓으면 되게 많이 좋아져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말절골에 이게 육안으로 봐도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 보이죠? 네,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 그래서 초음파 보면 이렇게 뽀쪽뽀쪽 이렇게 골극이 보입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골극 소견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통풍이 있는데 보통 이제 통풍이 음, 차가운 데 많이 생겨요. 차가운 데. 차가운 데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귓볼. 그러니까 차가운 데 이제 이제 우리 설탕 결정제처럼 차가운데 결정이 되면서 염증을 유발해요. 네. 그래서 차가운데 예, 그렇죠. 그래서 귓볼. 그 다음에 주두부. 그 다음에 해백혈 부분. 그 다음에 발목. 그 부분이 차. 그래서 그래요. 예, 손목 손가락은 잘 없습니다. 손목 손가락은 잘 없는데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지난 발목 할 때 자세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뭐 통풍은 이제 필인대사 최정산물의 요산이 이제 혈액에 남아가지고 이제 결정이 돼서 가는 건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요산이 그 영장류에게만 있어요. 이게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네. 요산이 인간에게만 있어요. 네. 요산이 하는 역할이 뭐죠? 통풍이 인간에게만 있어요. 다른 영장류에는 없습니다. 통풍이 없어요. 침팬지는 통풍 없어요. 가장 주목적. 아니, 왜 침팬지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잖아요. 침팬지는 통풍 없어요. 오랑우탄도 통풍 없습니다. 원숭이도 통풍 없어요. 요산이 예, 하는 역할이 있죠. 항산화, 그다음 가장 주목적. 대뇌피질을 자극을 해요. 대뇌피질을 자극해.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예, 제가 이제 통풍 환자를 보면 항상 이 멘트를 날립니다. 어, 되게 요산을 이렇게 얘기하면 환자분들이 요산을 되게 나쁘게 생각해. 나쁘게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요산은 대뇌피질을 자극하는 거다. 그래서 영장류 중에서 사람에게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걸로 인해서 대뇌피질 자극해서 머리가 좋아진 거다. 예. 그래서 요산은 없으면 안 된다. 없으면 침팬지, 오랑우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환자분한테. 이렇게 요산 통풍 있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머리가 좋으시고 수학을 잘하시더라고. 그러면 환자분들이 웃어, 웃어. 그래,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수학 좀 좋아하고 잘했다고. 나 머리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예. 왜냐면 환자가 라포 형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냐면 뭐 부정적으로 이 뭐 요산에 대해서 막 되게 부정적으로 해서 뭐 이거 먹지 마세요. 뭐 그쵸? 뭐 등푸른색 먹지 마세요. 뭐 그렇죠. 이렇게 단백질, 예, 그죠. 근육 부분, 빨간 부분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세포 분열이 왕성한 데가 이렇게 예, 왕성한 데가 이렇게 가장 안 좋거든요. 그래서 뭐 명란젓, 창란젓, 계란, 등푸른 생선, 근육 부분, 살코기 부분 이런 게 이렇게 예, 그 고요산혈증을 좀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 보고 버섯만 먹고 살으라, 예, 두부 먹고 살으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죠. 이렇게 스토리를 얘기해요. 환자한테 스토리. 그래서 요산은 대뇌피질 자극을 해서 사람을 머리도 좋게 하는 거다. 그래서 영장류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요산으로 요산에 의해서 통풍이라는 질병이 생기는데 이 요산은 나쁜 게 아니다. 예, 요산은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다. 예, 없어져야 대상은 아니다. 어느 정도 항상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요산이 많은 분들은 대부분 머리가 좋으신 분이 많은데 머리 많이 좋았나 봐요. 수학 잘하셨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옛날 이야기까지도 옛날 이야기까지도 꺼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감정을 느끼다 보니까 네, 그러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학 검사는 이제 열감이라든지 뭐 악통 확인하고요. 네, 초음파로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유 없이 이렇게 막 물이 차고 염증이 생기는 경우 이제 통풍이죠. 그래서 치료는 아이스팩. 가끔 이제 정형외과에서 핫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면 묘사한 결석체로 녹여야 된다고 핫팩하는 경우가 있는데, 발작기에서는 무조건 핫팩이 아니고, 네, 냉팩을 해줘야 됩니다. 냉팩을 해줘야 돼요. 네, 냉팩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염증 기간에, 발작기에는 통풍약을 중단하고 냉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염증을 없애주는, 그래서 사열, 뭐 소염약침 이런 걸로 좀 염증 없애주는 걸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치료하고 2주 후에 진료하고 다시 한번 진료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진료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인데, 네. 제가 이제 오늘 이제